자, 우리는 지금 서천에 위치해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넓은 백사장이 있고 여기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에는 우리가 즐겁게 여기서 해수욕도 하고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생물을 잡아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갯벌에 모래 갯벌인데 모래 갯벌에 있는 생물을 채집하고 바위에 있는 이제 생물을 채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갯벌 같은데 모래 갯벌 같은 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절지동물 해서 뭐 쏙붙이라든가 뭐 개와 비슷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갯지렁이들이 좀 많아요. 타면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또 조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갯벌을 가면서 이제 좀 파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진짜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저기 가면은 바위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물이 좀 완전히 쭉 빠지면은 이제 그 바위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작은 그런 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고동류라든가 또는 거기에 가면 약간의 그 진흙 갯벌들이 있는데 호미 같은 걸 파게 되게 되면 바지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거기에 굴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바닷가에 가서 채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모래 갯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흙 갯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위로 가서 채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특히 바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장화를 신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절대 스레파를 신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끄러지면은 바로 발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혹은 장화를 신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도구를 얘기를 했는데 요 부사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호미가 사실 굉장히 좀 편리해요. 그래서 이 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은 모래나 또는 그 뻘 속에 조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캐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바지락을 캘 때 요 호미를 이용해서 막 캐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래밭에 가서는 깊이 좀 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갯지렁이라든가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을 캘 때에 사실 이렇게 큰 사위 좀 필요하죠. 그죠? 좀 무겁긴 하지만 반드시 몇 개 정도는 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로 하다. 이 갯지렁이가 이게 강모가 있어요. 갯지렁이 강모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까칠까칠한 게 얘는 조금 덜 있어서 많이 느껴지는 않는데 전형적인 갯지렁이는 강모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지면 깔깔깔해요. 근데 지렁이는 이 강모가 굉장히 군데군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고. 이게 가지 새끼? 이게 쏙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쏙붙이. 그렇죠. 집게 한쪽이 크고 한쪽은 작고. 얘는 길죠. 네. 그래서 길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길게. 그리고 이 쏙이라고 하는 것이 쏙붙이가 있는데 쏙은 양쪽이 같고 쏙붙이는 한쪽이 크고 이렇게 그죠? 아니 넣죠. 같이 넣지 마요. 계량요? 네, 걔는 같이 넣. 나와 있는 부분 한번 파볼까요? 뭐가 들어 있는지. 여기 보이는 것이 자,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자, 이것이 게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맛. 조개류하고는 다르고, 그죠? 이렇게 생겼고, 게맛. 완족동물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완족동물.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가서 살펴봅시다. 여기는 이게 그 털보집 갯지렁이 또는 집 갯지렁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속에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파봐야 되겠고 바로 알 수는 없고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여기 집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 속에 갯지렁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있네.
꽃게류 아닌가? 이거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새끼를 그죠? 와 이거 새끼 그죠? 오 들어가네. 이거 꽃게류죠. 그죠? 새끼. 얘는 놔줍시다 근데. 요게 지금 바지락이에요. 바지락.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게 호미로 캐고 있잖아요. 나 많은 경우가 바지락을 포함하는 이런 조개류들을 캐는 거예요. 자 여기 보기는 바위 틈에 여기 우리가 못 보던 것이 있어요. 여기 얘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박혀 있는 이걸 돌조개라고 얘기를 해요. 돌조개. 돌소에 끼어 있다고 해서 돌조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꺼내가 한번 볼까요? 바위 속에 끼어 있어 가지고서 찌그러들어 있어 한쪽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얘는 말미자리라고 하는 것인데 해면 동물보다는 조금 더 고등해요. 그 윗단계인데 자포동물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하는데 말미자리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촉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딱 이게 다물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주황줄이 있죠, 그죠? 네, 이게.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조금 들어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차 있는 부분인데 여기 움직이고 있는 거 있죠, 이게. 그죠? 기어가죠. 고동류가 기어가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집게가 들어있어요. 소라게라고 그러는가요? 이 속에. 그렇죠? 얘는 얘 자체는 연체동물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절지동물. 그래서 발도 있고 하는 얘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밀물 썰물 때에 따라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겠죠. 썰물 때는 이렇게 바위가 드러나고 이런 데를 보게 되게 되면은 고동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고동류 많이 붙어 있고 되게 틈새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동류들이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그만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대수리들의 어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군락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동류들이 이 돌을 떠들어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죠, 이렇게. 예. 마치 가족들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 속에 있는 바위를 내가 떠들어 본 거예요. 그럼 보면은 고동류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죠. 얘는 군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폐각이 8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판각이라고. 예. 얘는 뭐 사과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과류의 종류의 이제 생물인데 얘 기어가는 거 보이죠. 실은 얘가 대말 또는 배물애기라고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도감을 보고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동물의 특징은 동물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붙어 있으니까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얘 동물이에요. 이유는 얘들이 그 유생 때 움직여 다니다가 붙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얘를 해면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죠, 이게. 해면 동물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주황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주황 이제 그 해면 동물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갯벌과 바위에 붙어 있는 이런 해양 동물들을 채집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함으로써 해양 동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바닷가에 가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고 아마 그 많은 생물들을 이제 채집을 했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분류를 시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막막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떠한 그 시작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도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부류 속에 들어가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을 찾아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큰 틀에서 어떻게 이런 그룹을 이제 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식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조개류, 예를 들면 고동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저희 그러면 연체동물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연체동물 하면은 사실 저희가 오징어나 문어나 약간 몸이 되게 흐물흐물한 것들만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각했던 연체동물과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연체동물은 이제 그 부드럽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이런 부분들로 연상되죠. 연체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연체동물 중에는 이렇게 오징어나 뭐 낙지처럼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은 폐각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이 그 연체동물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폐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아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체동물은 발이 있죠. 오징어 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고동류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조개류도 그렇고 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체동물은 그 다른 동물에서 이제 그보다 하등한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은 이 발이 있다 이게요.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외투막이 있어요. 외투막이 있어가지고 그 안쪽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외투막이 있는데, 이 외투막들이 마치 이제 근육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 폐각을 분비를 해요. 폐각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외투막에서 이제 분비를 해가지고 이제 폐각이 커지는 것이죠. 이제 물론 외투막은 다른 이제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장들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장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하등한 그런 동물에서는 그게 발견이 안 되는데 여기서도 처음으로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강에서 이게 복강막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내장 낭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둘러싸고 있다. 이제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얘들이 이제 같은 무리인데,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서 같은 무리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얘들은 다 일종의 말하자면 고동류가 돼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고동류들은 특징이 비틀림이 있는 거죠. 이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비틀림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그 환경이나 진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풀어진 케이스도 있고 약해진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이제 전복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게 틀어진 부분인데 좀 약하게 이렇게 틀어진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전복도 이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동물계가 있고 그 속에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연체 동물문이 있고 그 하위 단계로 나눌 때 강이 있는데 그게 복적강에 속한다. 그러니까 배복 쪽에 있고 다리가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복적강 생물 하나하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잡아온 것 중에도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것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도감을 찾아보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얼른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마 시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바닷가에 가서도 우리들이 이제 떠밀려 오거나 하는 것들 중에 간혹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것들, 껍질들을 이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비틀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틀림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일종의 말하자면 입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로 써서 각구, 그렇죠? 입부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깥쪽 입술, 그래서 외순, 이쪽은 안쪽 입술, 이제 내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뚜껑 같은 게 닫혀 있어요. 그 물은 이제 말하자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수광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예,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한 바퀴가 돌잖아, 이게. 한 바퀴가 도는 요 한 바퀴 도는 여기를 우리가 체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용어는 이제 분류를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봅시다. 이 체층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나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탑. 그러면은 요 체층과 나머지 부분의 비율이 이 고동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그럼 이 핏불 고동 같은 경우는 이 체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볼까요? 얘를 보게 되면은 체층이 굉장히 이게 작아요. 그렇죠? 짧죠, 이게. 그리고 나탑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뿔고동처럼 돼 있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용어를 알면은 이러한 고동류들을 이제 분류하고 동종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여러분들 골뱅이 좋아하나요? 골뱅이 무침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골뱅이가 여기가 있는데, 자, 골뱅이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한 번 돌아가는 이게 체층이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마치 핏불 고동처럼 그렇게 엄청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하면 너무 짧죠, 굉장히.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각경이라고 하는데 각경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높이를 각고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높이를 각고 각경. 그러면 각고에 비해서 경이 엄청 크죠. 그죠? 그리고 맨 위에 끝 부분을 이제 각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큰 구슬 우렁을 우리가 이제 골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이 이제 그 물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쫙 이렇게 이제 펼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일종의 보면은 그 울타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울타리 고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마치 사과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각정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각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각정이 중앙에 있느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리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죠. 이게 보면 눈알처럼 생겼어요, 마치. 뭐 무서운가요? 어쨌든 이게 눈알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눈알고동이라고 그래요. 쉽죠, 굉장히. 근데 얘들은 이 밖에 폐각 쪽에 가서 이렇게 조류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을 좀 띠고 있죠, 얘들. 이게 보말고동인데 보말고동의 특징은 얘하고 달리 눈알처럼 생기지는 않았고 여기에 부분이 세로줄이 있어요, 이게 세로줄이.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체층이 굉장히 여기 좀 그 나타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이게 짧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흰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댕갈이라고 하는. 이게 대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이 맵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맵살이하고 대수리.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 맵사리하고 대수리를 보게 된다면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맵사리는 여기에 외순이 상당히 얇아요. 예. 그냥 바깥쪽 입술이죠. 그 대신 맵사리는 상당히 두꺼워요, 강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이 드나드는 수광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열려져 있죠. 근데 맵사리는 요 위에 부분이 여기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군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다판강이에요. 왜 다판강이냐? 실제 이게 잡으면 이제 오므라들죠. 오므라드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판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판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판강.
예, 이게 군부. 그래서 이것도 삶아가지고 안쪽을 파서 먹어요, 사람들이. 예. 나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군부도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게요. 네, 교수님 여기도 네.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연체동물이네요? 네, 맞아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폐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그 복종류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거 보게 되면은 이 폐각이 몇 장이죠? 2장. 네, 2장이죠. 그래서 이 얘들은 보면은 다 폐각이 2장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삶아가지고 열어보면은 다 2장씩이죠. 여기는 굴인데 굴도 2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매 폐각이라고 해요. 이매 폐각이 2장이라고 그래서. 근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발이 도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도끼 부자에서 부족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이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데 굉장한 그 힘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조개가 모래를 파고 속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발의 힘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넣어놨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바지락인데 바지락이 발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백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백합. 사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백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합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백합이 있고 여기도 이제 백합인데 이제 일종의 비너스 백합 뭐 이런 지금 부분이죠. 그러면은 사실 보기에 이제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는 도감을 보면서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가장 근접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서의 동정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바지락 칼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 바지락 칼국수에 들어가는 이 바지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지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알겠지만은 이 그 일종의 그 패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바지락의 특징이에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윤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지락 형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엄청 크네요. 그죠? 이건 키조개예요. 이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폐각이 2개로 돼 있고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굴이지요. 그죠? 이 굴도 보면은 이게 2개의 폐각으로 되어 있죠. 임해폐 속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돌 사이에 틈에 끼어 있는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끼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짓눌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돌조개, 돌 속에 끼어 있다고 돌조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틈새 사이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계량조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양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해수욕장에 가가지고서 많이 나올 때는 그 물이 들어올 때라든가 나갈 때쯤 특히 이제 들어올 때 같은 때에 보게 되면 그 주변을 걸어다니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곳에 얘들이 그냥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구니로 줍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얼른 보기에는 그 이 한 겹 같이 보이는데 실은 여기 보면 2겹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임해폐예요. 이게 임해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위에 보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 붙어 있죠. 마치 이게 바위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조개류예요. 네, 교수님 여기는 절지동물이네요? 네, 그래요. 절지동물은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많이 잡는 것이 연체동물하고 절지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절지동물 중에는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개일 거예요. 그죠? 개 가면은 이제 어떻게 잡는지는 곧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절지동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걸 보게 되게 되면은 아까 연체동물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다리가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죠. 얘들은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부속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붙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절지동물에는 이 부속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초파리라든가 나비 같은 것도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한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리가 있어도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관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절이 있는 이 부속지를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자 이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절지동물 다 봐요. 다 다리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이거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거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그렇죠. 고동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얘들이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고동류의 이 속에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집게라고 얘기를 하죠. 집게 또는 소라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집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집게를 이제 동정하기 위해서는 집게를 빼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새우가 있어요. 그렇죠? 새우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새우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 이거 시장에서 이제 가져온 부분이 돼요. 이게 여기 앞쪽에 있는 10개 부분에 이렇게 부속지가 있고 뒤쪽에 10개 부분에 또 부속지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수영을 할 때 쓰는 수영다리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앞쪽에 여기 있는 것은 걸을 때 쓰는 이게 걷는 다리. 예,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걷는 다리 10개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10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쉽게 십강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재미있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쏙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래사장에 삽으로 파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얘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거 볼까요? 이게 참 열심히 기어다니네, 그죠?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집게다리가 이쪽 하나는 크고 이거 하나는 작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농개도 그래요. 농개 수컷 중에 하나가 여기 크고 이게 작고 이래요. 이게 좀 이게 하얀 색깔을 띠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쏙붙이다. 근데 이거 유사한 게 쏙이 있어요. 쏙은 뭐냐? 여기 집게가 양쪽이 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삽으로 그 구멍이 있는 곳을 모래에서 파면은 이게 나오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가는 초입에 보게 되게 되면은 조그만 알갱이들이 매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그게 바로 이 염난개가 그 모래를 파가지고 동글동글해서 밖으로 내보낸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애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뭐죠? 무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이 생겼는데 얘가 더 그렇죠. 얘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몸에 이게 그 길이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길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백사장에서 이렇게 좀 모래를 파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바위를 떠들면 개는 기본적으로 바위를 떠들면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지금 이제 풀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풀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집게 중에 여기 하나가 여기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이 집게 중에 여기 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집게에 가서 이렇게. 여기 고동류에 붙어 있죠. 요거인데 마치 여기 폐각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폐각이 돼 있으면은 이게 연체동물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속의 부분에 절지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절지동물을 좀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체동물문, 절지동물문 말고 바다에서 잡히는 다른 생물들도 존재하나요? 이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체절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체절이 있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혈관계가 그 폐사 혈관계를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들은 강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옆에 이 강모가 있죠. 이게 지금 강모인데 개치렁이가 큰 것들은 강모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강모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걸 살살 이렇게 한번 쓸어 보면은 이 껄껄껄껄한 게 느껴져요. 이게 강모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다모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느껴지겠죠. 지렁이 같은 경우는 빈모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저기 이렇게 간혹 가다 나타나게 돼요. 네, 이거는 개지렁이가 들어가 있는 집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털보지 개지렁이 또는 집개지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바닷가에 가게 되게 되면은 모래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이 나뭇잎 같은 게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부분을 파보게 되면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집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럼 이 속에 이제 개지렁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캐가지고 왔는데 운이 좋으면은 이 개지렁이가 요 파온 여기에서부터 빼꼼하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보면은 긴 자루가 있죠. 이게 이 자루가 굉장히 파워풀해 가지고서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요거 통해 가지고 30cm까지 파고들어가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얘는 500만 전에 뭐 나타났는데 지금도 존재하는 일종의 화석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특이하게 이게. 예. 이것도 모래를 파면은 이게 이제 구멍 같은 데 있고 모래를 파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얘들은 동물 같지가 않아요. 예,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동물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왜 동물이라고 그러냐? 유생 때 얘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서 이제 고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한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먹이를 잡아먹고 살아가느냐? 여기 구멍 있죠. 구멍 보여요? 예. 그러면은 옆에도 구멍인데 그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옆에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일종의 그 금세포라고 있어요. 이게 편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면서 거기에서 저기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거기서 필터해가지고 먹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이제 우리가 해면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 동물계에서 여러 동물 문을 오늘 채집을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쉽게 모를 때는 도감을 이용해서 일단 찾아본다. 근데 찾아볼 때 큰 부류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룹에서 이제 어떤 그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찾아본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도감을 보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많은 생물들을 알게 되고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요거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힘이 엄청 좋아요. 여기 물속에 넣게 보게 되면 여기 줄이 보여요. 저기 안쪽에 이렇게 저기 이 옆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안쪽에 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장이에요.